다음은 61번입니다. 유도준동기에서 회전수 그리고 극수 및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유도준동기의 회전속도, 즉 동기속도는 그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이기도 하고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전동기의 고장 현상 중에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우선 전동기의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는 퓨즈 융단이나 단락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요. 베어링의 손상에 의해서는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동 불능이라기보다 기동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겠죠. 불능은 아닙니다. 서머 릴레이의 작동, 시동 버튼 스위치나 작동 불량할 때 그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단선 및 그 전기 기기류의 고장 그리고 퓨즈 브레이크 작동일 때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됩니다. 답은 2번 베어링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우선 변화시킬 수 있는 풀리를 조절을 하면 되고요. 풀리는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속도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풀리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이죠. 정류자 전동기에 의한 조절로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수 변환 전동기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동 과전류 개전기에 의한 조절은 회전수를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전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64번입니다. 송풍기의 베어링 과열 원인이 아닌 것. 송풍기 베어링 과열 원인으로는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조립이 불량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고체죠. 반고체 윤활 방식에서 쓰이는 것인데, 이 그리스를 굉장히 많이 충전해 놓으면 이 베어링이 과열이 됩니다. 자, 임펠러의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링의 과열 원인이 아니라 이 임펠러는 날개죠, 날개. 날개 부식으로 베어링의 과열 원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 중 고무벨트의 특징이 아닌 것. 자, 고무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밑그림이 적죠. 그리고 습기에 잘 견디고 기르면이 약합니다. 습도에 강하고요. 탄성에 의해서 연신율이 큽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밀착성이 좋아 미끄럼이 적고요. 연속 운전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열과 기름이 약해서요. 내집성이 좋습니다. 다른 벨트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우선 연신율이 좋기 때문에 연신율이 작다라는 설명이 틀렸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 고정 때 큰 동력을 전달합니다. 연신율이 작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신율은 얼마나 많이 잘 늘어나느냐. 그래서 처음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나중 길이가 L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연신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연신율이 크면 클수록 탄성이 좋다는 것이고요.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신율도 큽니다. 66번입니다.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중에 수격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즐 측의 압력이 내려가면, 자,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자, 유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내에 있는 압력이 상승될 수도 있고요,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출 밸브가 닫힘으로써 이제 기름의 운동이 급히 정지돼서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력이 낮아서 노즐 측의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속도가 급감하여 관내 압력의 상승 하강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 현상, 즉 캐비테이션 현상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이 빈 공간이죠, 빈 공간. 이제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이 압력이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물이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격 현상을 물어봤으므로 수격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는 4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 그래서 운동이 급격하게 정지됨으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 수격 현상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송풍기의 진동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송풍기의 진동 원인으로는 그 임펠러의 부식 마모, 그리고 임펠러의 질량 불평형, 임펠러의 더스트, 찌꺼기 같은 것이 부착됐을 때고요. 임펠러의 높은 회전수에 의해서도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축에 굽었을 때도 각도가 맞지 않으면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맞는데, 모터의 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진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육각 홈이 있는 둥근 머리 볼트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 공구 종류에는 이제 훅 스패너나 스퀘어 렌치, L렌치, 더블 옵셋 스패너가 있는데, 여기에서 육각 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둥근 머리 볼트에서 육각 홈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 육각 홈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L렌치라고 하는 것이 육각 형상에 이렇게 L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L렌치라고도 하고 육각 렌치라고도 하죠. 여기 육각 L렌치로 나왔네요. 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줘야죠. 훅 스패너라고 하는 것은 툭 너트 이런 거, 그래서 훅처럼 생겼다고 해서 훅 스패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훅 스패너죠. 더블 옵셋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옵셋 렌치는 이렇게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그런 렌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9번입니다. 펌프의 부식 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되기 쉽죠. 그리고 금속 표면이 거칠수록 부식되기는 쉽습니다. 유체 내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되기가 쉽겠죠. 부식이라는 것은 산소와의 반응입니다. 재료가 응력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부식되기 쉽죠.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곳에 부식되기가 쉽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접선키에서 120도의 각도로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자, 우선 접선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것만큼 다른 무침키나 평키, 그리고 안장키 이런 것들보다 그 동력 전달하는 힘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큰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축에서 보스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맞고요. 축의 강도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접선키를 이용하는 그 용도가 맞고요. 역회전을 저항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지문이 모두 다 맞는 얘기인데, 접선키를 사용하는 이유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곳에 한 쌍의 키를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두 곳이 아니라 두 개를 키를 한 쌍으로, 왜 한 쌍으로 사용하느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그 보기는 그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정회전도 할 수 있고 역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다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접선키를 사용하는 목적이 맞지만 그 이것을 봤을 때 두 개를 사용한다. 키를 다른 키들을 하나만 사용하는데 이것을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절한 이유로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